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수를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통계 수치도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그것보다는 시장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부동산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왜 빠르게 더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벼락거지란 말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너무 강한데 그런 뉘앙스의 단어를 써서 좀 죄송스럽고, 근데 그만큼 시장이 조금 긴박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썼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부동산 투자에 좀 부정적이시거나 뭐 관심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까지는 굳이 보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필요 없으실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무주택자인데 실거주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1주택자인데 하나를 좀 더 사볼까, 그리고 아니면 1주택을 팔고 상급지로 좀 갈아타기를 해볼까,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지금이 빠르게 움직여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한 번 더 여기서 고민을 더 하고 판단을 못하게 되면 벼락거지란 썸네일처럼 또 늦으면 이런 단어가 나왔던 것처럼 또 후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먼저 말씀드리면 완전 상승장, 불장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다르게 황금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방향을 한번 전환하면 한동안 유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상승장 그리고 불장의 모습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흐름,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인지 급지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면, 우리가 상급지라고 생각하는 곳들은 대부분 그 중에서도 인기 단지들은 정고점을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21년, 22년에 보였던 정고점을 이미 돌파하고 그 다음에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상급지에서도 조금 2군으로 선호하는 지역들, 2군으로 선호하는 단지들은 이 정고점을 돌파한 단지를 따라서 정고점에 육박한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상급지에서 마지막 막내 단지들, 뭐 3군 선호하는 단지들, 이런 것들이 정고점을 육박한 단지들을 따라서 좀 또 쫓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상급지 내에서도 이 흐름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상급지를 노리고 있으신 분들, 상급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금 추격 매수를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지금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인기 단지, 핵심 단지에 들어가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지 지역들은 뭐 압구정, 반포, 대치, 개포, 잠실 뭐 이런 곳들이겠죠. 이런 곳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중급지들은 어떠냐? 중급지들은 중급지에서 인기 있는 단지들, 핵심 단지들은 이제 정고점을 육박했다. 그리고 이런 육박한 흐름이 퍼지면서 이런 육박한 단지는 조금 숨을 고르고 있고 주변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급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인기 단지를 추격 매수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핵심 단지가 아닌 2군으로 선호한 단지들, 조금 회복이 미미한 단지들을 회복을 기대하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급지 같은 경우엔 잠실을 제외한 다른 송파군들, 그리고 마포, 성동, 고덕, 왕십리, 분당, 실거주로 인기가 많은 지역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급지들은 중급지보다도 회복이 미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세가 이쪽까지 빠르게 퍼져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3년 말에는 여기까지 회복을 못했었는데 24년 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하급지들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전세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급지의 대표적인 노도강도 지금 전세가 상승을 하면서 전세를 보려고 했던 수요분들이 매매를 이 김에 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전세가 상승하고 있고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태고 전세 호가가 오르면서 이런 수요들이 매수를 더 자극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24년 말에는 하급지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지들은 중급지를 쫓아서 이제는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회복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도강, 녹번, 응암, 구성남, 뭐 광명은 좀 근데 분양가가 높게 다 분양해서 좀 하급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급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지가 아직 이렇게 회복이 미미하다라면 내 물건이 하급지에 위치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빨리 부동산 매수에 대한 판단을 서둘러야 되냐? 아까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그렇지만 추후에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요인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상승장의 모습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입주 물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감소하는 추세고, 25년에 마지막 공급을 터트린 이후에 26년, 7년에는 진짜 절벽의 모습이다 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에는 그래도 꽤 있어 보이는 게 둔촌주공이 있죠. 그리고 둔촌주공 한 단지를 빼면 24년도 매우 부족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둔촌주공이 저는 지금의 전세 분위기라면 조금 빠르게 소화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물량이 물량인 만큼 그래도 영향을 조금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때 입주장의 뭐 인근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또 생각보다 지금 전세의 분위기라면 빨리 소화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5년에 이문 희경 뉴타운의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입주들이 있고, 이런 24년, 25년도 입주는 적은 건 맞습니다. 그래도 이 둔촌주공이라든지 이문희경 이렇게 뚜렷한 입주가 있는 반면에 26년, 7년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착공을 하더라도 지금 착공한 물량들이 26년, 7년에는 준공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6년, 7년은 공급 절벽이 확정이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8년에야 좀 지금 재개발을 시작한 곳들이 준공하는 단지가 생긴다면 좀 그래프는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28년은 뭐 어차피 그 다음 얘기고, 26년, 7년이 너무 없다. 이 부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상승. 제가 아까 하급지가 올해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한 근거가 전세 상승인데, 지금 제가 호갱노노에서 몇 가지 단지들을 쭉 가져와 봤는데 진짜 아무 단지나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4년 1월부터 찍어보시면 되거든요. 이때가 전세의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 한번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서울의 웬만한 단지들이 30% 내외, 그리고 높은 단지들은 40%까지 엄청난 회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평대, 25평대는 엄청난 상승을 다들 보여주고 있다. 이만큼 전세가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고, 그리고 전세 수요는 지금 또 더 늘고 있고, 그리고 전세 호가는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를 좀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 앞으로도 흐름이 꺾이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더 걱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량은 더 없고 전세 매물은 이미 감소한 상태고, 그리고 이사 수요라든지 4년차 임대차 입법 4년차 갱신이 올해 또 많은 해잖아요. 그런 수요들이 다시 이제 전세를 구한다, 그렇게 수요로 들어온다 하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다 20%라고 썼는데 30%, 저는 30% 이상 다 오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실도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고덕도 26%, 21%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하급, 어떻게 보면 하급지라고 볼 수 있는 응암도 25평 41%. 최근에 이제 서부권 응암 쪽에는 또 25평 매물이 진짜 귀하거든요. 여기는 41%까지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30평대도 30%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단지들이 21년, 22년의 전세 고점과 거의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쭉 갱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현장에서, 그리고 중개사님들이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매물이 엄청 부족한 그런 상황, 그리고 보유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세 호가를 올리고 있는 분위기, 이런 부분이 있다고 다들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장 한번 해보셔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상승, 그리고 이거에 따른 분양가 상승, 현실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런 상승세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면 괜찮은데, 이게 단기간에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전세 상승뿐만 아니라 이런 분양가 상승이 추후에 내 기축단지들, 구축단지들까지 퍼져나갈 수 있고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매매가 상승에 저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가져온 게 장이 6구역 푸르지오 단지가 이제 곧 6월 말에 분양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분양가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12억 플러스 알파, 30평대입니다. 34평 기준으로 12억 플러스 알파를 예상하고 있는데, 인근에 바로 옆에 도로 하나 건너면 장이 4구역 레디언트 단지가 있죠. 여기가 2년 전에 어떻게 분양을 했느냐, 9억에서 10억대,
그래서 10억 내외로 분양을 했었다. 10억 내외로 했는데 2년 만에 분양가가 2억이나 올랐다.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분양가 상승세, 공사비 상승, 분담금 상승이 이미 현실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장이 6구역, 12억 플러스 알파의 분양가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분양이 완판되지 않을까?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슬슬 적응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온 단지가 둔촌주공. 여기는 이미 분양을 했지만 제가 가져온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 입주권이 거래되는 가격이 22억 그리고 23억까지도 거래됐다는 소문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 금액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이게 무려 22년 12월에 분양을 했을 때 13억대에 분양했다는 거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근데 당시에 이 금액도 이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장이 4구역도 고분양가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여기도 분양가가 높다. 이거 다 미분양 날 거다라고 했었는데 1년 반 만에 이렇게 입주권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시장에선 이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분양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시로 제가 여기 단지도 6월 말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이제 공고가 나왔는데 공덕 1구역. 공덕 1구역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이나 분양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기도 34평이 17억 플러스 알파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 분양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떠냐? 지금 원래는 아이언 뉴타운을 훨씬 선호합니다. 신축 단지들이 더 몰려있고 안쪽이기 때문에 더 선호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5호선역하고 가깝고 그리고 오랜만에 공급되는 신축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조금 더 선호하는 아이언 뉴타운 안쪽이 19억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건 20억도 넘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17억 플러스 알파 무조건 완판되지 않을까 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10년이 넘어가는 마레프도 17억 넘는 18억이 넘는 거래가 나올 만큼 지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최근에 공급되는 신축이 17억 내외다 분양가 괜찮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인플레이션 시대다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캐나다랑 유럽에서는 0.25%씩 인하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은 FOMC 회의에서 어떻게 될까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있게 봤는데 뭐 예상대로 동결은 했지만 올해 한 번 정도 매파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매파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올해 한 번에서 2번 정도 하지 않을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의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내수가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국도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시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내수가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우리도 유럽이나 캐나다처럼 조금이라도 조기 인하를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뉘앙스의 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런 금리 인하 시점 어쨌든 금리가 고금리고 고점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 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려온다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동성 다시 한번 화폐를 찍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도 떨어지고 있고 유럽도 금리 인하를 시작하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서 미국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고 뭐 유럽, 대만, 일본 전 세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만 좀 소외된 건 뭐 요즘 말이 많죠. 뭐 금투세라든지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 뭐 사기도 많고 뭐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는 특히 이런 주식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거의 제1 자산 시장이잖아요. 그만큼 이런 뭐 미국의 증시 최고치, 유럽, 일본, 대만 이런 증시의 최고치의 자산 시장의 분위기가 한국에서는 부동산에서도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도 이제 내려갈 상황이고 유동성이 다시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시대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알아야 될 것 같고 부동산도 영향을 받을 거다. 그리고 지금 소식이나 정보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금리 인하를 딱 시작한다
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 저는 좀 촉매제가 다시 한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극화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더욱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의 격차, 그리고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심해질 것 같고,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심해질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 이런 걸 떠나서 부자와 서민의 격차도 더 벌어질 것 같고,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게 자산의 격차죠.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가격 자체가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산을 매수한 사람,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 그리고 투자를 진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지, 좋은 곳들, 좋은 자산들만 좋냐? 상급지나 좋은 자산들이 좋지만 못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투자를 아예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냐? 저는 오히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갭을, 격차를 못 쫓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내 자산에서 할 수 있는 자산이라도 사놓고 그 자산이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여주는 동안 내 현금을 모아서 조금 더 투자해서 상급지로 가고, 또 격차가 줄어들어서 내 현금을 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좀 넣어서 또 상급지로 가고, 그렇게 쫓아가면서 상급지로 가야지 그냥 선택을 안 하고 기다리면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급지, 좋은 자산, 그리고 부자들은 더욱더 가파르게 자산이 상승하거나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중하급지라도, 그리고 상급지보단 조금 떨어지는 자산이라도 사고, 그렇게 하면서 중산층으로서 어느 정도 격차는 벌어지겠지만 그래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현금을 투입해서 조금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고, 또 갭을 줄여나가고, 또 올라가고 줄여나가고, 이런 식으로 쫓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큰 시장, 리스크가 있는 시장에서는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선택이긴 하지만, 아예 이렇게 투자를 안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현상이 유지되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화폐가 그만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다, 그만큼 소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부동산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뭐 전세라든지 이런 여러 요인들이 막 복잡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빨리 임장도 해보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괜찮은 매물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매수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판단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주식시장이랑 다르게 방향을 한번 바꾸면 한동안 유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회복장을 뚫고 상승장의 분위기까지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저는 한동안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은 상승장 분위기다라고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락으로 반전시킬 요인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없진 않습니다. 뭐 글로벌 위기가 나온다던가, 한국의 PF 사태가 다시 재조명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터진다면 또 하락 반전시킬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요소가 더 적고 상승을 유지시킬 요인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그런 부분은 팩트는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 전세가 상승,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공사비 상승부터 시작해서 분담금 상승, 분양가 상승,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매매가를 더 자극시킬 요인들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담금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또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면서 공급 부족의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뚫고 잘 분양이 되더라도 고분양가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유동성은 여전히 다시 전 세계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자산시장들은 그에 따라서 역대 최고치를 다들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양극화도 다시 한번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벼락거지란 말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시장 상황의 모습을 앞으로도 더 보여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첫 금리 인하까지 시작되면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저는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 그리고 소식이나 정보도 엄청 빠른 세상이잖아요. 그만큼 첫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작되면 또 엄청나게 반응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예전에 양극화가 인플레이션 시대가 나오고 돈이 엄청 늘어나고 자산 시장이 엄청 상승하면서 벼락거지란 신조어가 나온 때처럼 또 한 번 시기를 놓치면
그런 분들이 또 후회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시장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